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전쟁터 같은 리테일 공간에서 굉장한 성공과 하루하루 전투를 하고 계신 여러 30대 혁신가분들을 만나보고 있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등포의 백종원이라고 불리시는 양지삼 대표님을 만나러 영등포까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자타공인? 자타공인 영등포의 백종원. 네. 백종원이라는 말이 네. 예전엔 썩 그렇게 막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대단하신 분인데 네. 나는 영등포의 또 양지삼인데 네. 내가 누군가로 비춰진다라는 게 썩 그렇게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없는 생각이었구나. 네. 특히 요즘에 이제 그분이 TV에 나오면서 네. 약간 이렇게 매칭해서 본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 쉬운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양지삼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된 거는요. 작년 10월에 네.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CEO 과정에 제가 한 꼭지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작년 10월에 만나서 벌써 1년 됐어요. 거의 느낌은 의형제인데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나 뵙고 네. 한 번도 제가 30대겠지만 생각하고 나이를 여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38살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제가 또 빠른 생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나이는 37살이 맞고 네. 친구들이 이제 38살이죠. 37.5세라고 할까요?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흔히 그 백종원 씨를 비유하는 여러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의 백종원? 예를 들면 그 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영등포의 백종원인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등포가 가지는 의미, 이분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 자체, 백종원 씨가 가진 이름처럼 뭔가 요 직업을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는 완결한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완결된 요식 사업가라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백종원 선생님이죠, 선생님. 네. 네. 일반 사람들은 그분의 네. 가치를 잘 몰라요. 네. 그냥 식당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네. 그냥 방송 잘하는 아저씨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급이 돼요, 신급.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식당의 그 종류라든지 식자재를 한번 봐보면 이 범접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분은 식자재를 그냥 대충 다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주 가격이 변동이 심한 상품도 쓰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 누군가한테 고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자재 변동이 너무 크거나 아이템 변동이 너무 크면 힘들거든요. 제가 그제 아는 지인 만났는데 그분이 건물 주세요. 근데 어떻게 건물 샀냐 물어보니까 백종원 브랜드를 10몇 개를 했대요. 실제 돈을 벌었다는 얘기네요. 네, 백종원 브랜드를 해서 건물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관성 있는 그런 가격을 식자재를 컨펌하는 능력이 굉장히 남다르다는 거죠, 이분은. 시장에서 싸다라는 거는 잘 안 찾는다는 거거든요, 쉽게 보면. 그거를 상품화를 기가 막히게 시켰다라는 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급이다라는 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고 그 전에 그게 몰랐으니까 제가 기분 나빴던 거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뭐 지역의 명주로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 신사에서 이렇게 막 체인 사업을 하려고 다 테스트 매장을 만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한 2개, 3개까지는 매출과 이익의 그래프가 비슷해요. 근데 이 5개가 넘어가면 소위 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뒷단에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사업하러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만할 거냐? 근데 제가 그 정도의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하냐 마냐. 넥스트는 이제 사업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 그 경험의 바탕으로 이렇게 온 건데 아주 겸손하게 백종원 선생님의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지. 아, 저는 백종원 선생님 팬이에요, 팬. 예. 제가 다음에 이 곡자 다 끝나면 백종원 대표님과 하는 육자회담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그거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겠네요. 사람들이 보통은 양지삼을 잘 모르고요. 네. 항정사이 이런 브랜드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항정사이를 어느 회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게 약간 기업으로 갈 때 필요한 하나의 이제 단계가 된 것 같아요. 현재 그 영등포 양지삼 타운에는 네. 브랜드 매장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비운의 아이템 하나가 이제 네. 저 세상으로 가셨고 네. 국내산 삼겹살 프리미엄 육을 파는 영등포 꽃삼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캐나다산 냉장육으로 네. 그 초벌해서 전문애들한테 파는 김부삼이라는 아이템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항정사이라는 아이템이 있고 제가 횟집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횟집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횟집도 하고 있고 또 족발집 또 하고 있고 그렇게 5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템을 한 거에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먹자골목이잖아요. 먹자골목이라는 거는 회사 끝나고 올 수도 있는 거지만 뭐 10년 전에 만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호불호가 강한 아이템은 좀 힘들다는 거지. 삼겹살이라는 키워드, 고깃집이라는 키워드, 족발, 횟집, 통닭 키워드 자체에 검색량에 살아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네, 그 보편성 있는 것만 하자. 대신 거기서 조금만 차별화 포인트를 주자라는 게 저희 전략이었고. 영등포는 원래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저는 여수 청년입니다. 영등포로 오게 된 계기와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연고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식당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속칭 오픈 바이저죠. 오픈 바이저. 그 마지막 매장이 영등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착실히 꽤 많이 모았어요. 그 당시에. 돈을 모으다 보니까 조급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좀 몇 년만 더 하자 했었는데 갑자기 이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창업 정세에 좀 뛰어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고 근데 그만둘 때만 해도 영등포에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소위 진짜 지하철 노선도는 거의 뭐 다니다 외우다시피 메인 사건 다 가보고 부동산 다 가봤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최근에 있었고 내가 그나마 잘 알게 된 동네에서 영등포로 결정하게 된 건데 제일 잘하는 동네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자기 고향이든 아니면 고향이든 어디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영등포라면 영등포라고 들으시면 그 말이 준 어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장사하면 마치 무슨 지금도 뭐 자릿세를 뜯으면 오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그런 분들 본 지 되게 오래됐고 그게 무서운 동네 아니고요. 좋은 동네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양지삼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최근에 진짜 막 거의 유튜브에 신들렸나 할 정도로 여러 채널에 막 되게 많이 나오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젊은 이들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의도는 알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홍보성 또는 나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를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뭘 준비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냥 외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들으시는 게 있나요? 희한하게 그런 제안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데 좀 출연을 해달라라든지 같이 하자라든지 그런 제안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제가 가진 키워드들이 조금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등포에서 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 그리고 직원 출신으로서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팔릴 만한 요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런 기능을 가진 채널에 저도 만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싶은 욕구고 제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건 결국에 내가 뭘 하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직영 사업을 하든 광고비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점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좀 버겁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차에 이제 하던 거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혹은 직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장 자체도 컨텐츠고 먹는 네. 음식도 컨텐츠고 오는 사람들도 컨텐츠고 네. 모든 거를 컨텐츠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양 대표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유튜브 활동이 네. 점점 더 다양한 이제 꼭지로 네. 만들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꾸 하다 보면 더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양 대표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이 컨택을 고객하고 하듯이 그냥 눈치껏 한번 네.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 좋든 나쁘든 처음 점포를 할 때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계획보다는 막 달려가야 되는 거가 어느 네. 페이지까지는 가고 네. 그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법인화 같아요. 지금 대표님의 상황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지금 법인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매장을 했었고 세금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더 할 거면. 네. 법인화가 된다는 건 이제 사업화로 하겠다라는 선포 같은 거죠. 자산을 매입해서 한다는 건 외식업이 엄청 급변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감가상각비가 제일 무서워요. 네.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하는 네. 거고 가게를 하는 건데 내가 번 돈이 이게 내 돈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다 세금이고 또 그렇죠. 인건비고 또 뭐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고 실상 수익은 한 3년이 넘어가야 실상 수익이 나는 건데 그래서 자산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다점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첫 번째로 낸 매장이 소송에 휘말려서 쫓겨났어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하면 제일 속은 편하겠죠. 네. 보통 그 인도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요. 자기 매장에서 한참 동안 배웠던 사람들이 나갈 때 전폭적인 투자와 시스템 노하우, 심지어는 메뉴까지 다 줘요. 네. 그 기업이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장을 더 내는 방법 중에 저는 간접적인 방법이 나의 넘버 2를 키워서 네. 넘버 2를 나의 일종의 회사로 치면 반개 회사, 자회사화처럼 나가는 방법이 서로 간에 상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표님 포스팅을 보니까 지금 입고 계신 잠바를 준 넘버 2가 있는 것 같이 또 보여요. 네, 네, 네. 인적 확장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넘버 2 조직 내 넘버 2가 있어요. 네. 있고 그 친구는 제가 팀장일 때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에요. 롤모델, 조직의 롤모델을 결코 사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넘버 2가 돼야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뭐 따라오는데 그렇죠. 그 넘버 2는 8년 동안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친구고, 예, 지금 가족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롤모델로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제 숙제예요, 숙제. 예. 어찌 보면 지금 그 유튜브 컨텐츠 하고 있는 창업이란 이런 거야. 이 네, 결말은 네. 결국 네. 그 넘버 2가 네. 성공을 하면 결국 네. 결말이 되겠네요. 네. 그 친구가 네. 예를 들어서 저를 떠나서 창업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창업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그쵸? 하면 이 친구는 놔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줄 게 있어요. 분명히 해줄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담 삼아서 이제 8년차 일하는데 네. 이제 10년만 채고 나간다고 하는데 뭐 올해 안에 아니면 혹은 내년 안에 네. 뭔가 그림이 나와야겠죠. 네,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혹은 뭐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나눠줘서 네. 그 친구도 또 자연 발생적으로 파생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네. 건 결코 회사의 이익만이 모든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큰 운동장에서 네. 다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하는 게 제 목표 꿈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답인 외식 비즈니스에서 꼭 나를 떠나서 다른 위험성을 가져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로 간다면 누가 저희한테 그렇죠. 사람이 오겠어요. 네.
근데 이 생각을 가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정리된 상황이고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겠다라는 게 된 거고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느낀 거고 물론 내가 가게를 차려서 이 친구들이 있는 거지만 이 친구가 또 있기 때문에 가게가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상생하는 관계라는 걸 너무 크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보는 그 양지삼 대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형님 같은 사장님 그런 형님 같은 모습이 좀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대로 색깔을 유지해 가는 게 결국 회사의 그 하나의 큰 브랜드하고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요식업이 힘들고 남들은 전쟁터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어려운 산업에서 3년 이상 그리고 3개 이상의 브랜드를 30대가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30대들을 이제 밀레니얼의 하나로 넣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꿈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밸런스를 추구하는 세대의 시작이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리더는 꿈을 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꿈을 꾸기 때문에 앞으로 날 따를 사람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보고 10년 뒤에 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출근길도 안 가본 길로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길 막혀서 뭐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강연을 했는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떨리는 건지 흥분되는 건지 굉장히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면서도 같은 말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심장이 좀 떨려야 돼요, 뭔가. 어떤 게 나를 떨리게 할 수 있을까는 좀 명확하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데 희미하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미국에 가게 하나, 뭐 베트남에 가게 하나, 뭐 중국에 가게 하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게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기업의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재밌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 있고 둘째는 아무래도 이 사업가로서의 확인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죠. 제가 만약에 앞으로 3년만 컨텐츠를 정말 빡세게 쌓는다면 저는 양지삼이라는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앞단에 항정사에는 다 알지만 양지삼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양지삼은 알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브랜드도 양지삼 거였어?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년 후에는 명확한 양지삼이라는 브랜드로 고객들의 가슴속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등포에서 자기의 타운을 조성해서 요식업을 굉장히 신나고 비전 있게 하고 계신 양지삼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양지삼 대표는 하나의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청년 사업가, 앞으로 자기를 이을 다음 사업가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될 분 같이 보입니다. 양지삼 TV도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 SPI 부동산 TV도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